5.18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이게 여러분들 해마다 북한에서도 기념하고 네. 북한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는 건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난 몰랐지. 5.18 유공자 중에서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 대다수가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할아버지는 황장엽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저씨는 북한의 체제 모순의 회의를 느끼고 탈북한 사람입니다. 네. 북한의 공산당 안에서 엄청 높은 자리까지 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 모순의 환멸을 느끼고 탈출한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주 학생 문제 뒤에는 그들을 뒤에서 사주한 북한 공명주의자들이 있다. 네.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광주 민주화운동이 끝난 뒤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광주 사건에 대한 삐라와 포스터를 지속적으로 뿌리고 교과서에서도 호의적으로 서술을 하는데 뭔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 교과서에서는 5.18 광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한의 민주화, 시위, 반정부 운동이자 파업이다. 김일성 교시에 따라서 발생했다. 자. 광주 민주화 운동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적인 인민혁명 사건이다. 여러분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과 인천은 세계 최대의 공해 도시랍니다. 북한 교과서에서. 경기도는 미제 침략군을 위한 기지촌이라고 하고 구미공단은 노동 착취 공간 등 한국 도시에 대해서 욕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산 수출 자유지역 한번 보세요. 외국 자본가들의 노동자 어간마당이래요. 그런데 깨알같이 광주에 대해서는 인민봉기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공기오염은 중국에서 일으키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가 미제 침략군을 위한 도시입니까 여러분들? 구미공단이 노동 착취의 공간인가요? 정말로? 대기업 공장들 다 빠져나가고 구미 경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침체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다시 대기업 공장들 SK 하이닉스 들어오라고 애쓰는 구미 시민들의 그런 노력이 과연 그분들이 일자리에서 대기업한테 강제로 노동 착취당하는 분들이었다면 구미에 살고 계시는 구미 시민분들께서 일자리 좀 제발 돌아와라 들어와라라고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노동 착취당하는 거면? 그런 나쁜 억압하는 대기업 나갔다고 좋아하지 왜 들어오라고 애를 쓰겠어요. 유치하려고. 북한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 언급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남한의 민주화 시위 반정부 운동이자 파업이다. 김일성 교시에 따라 발생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주체의 기치를 따른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 사건이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해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건이 끝난 지가 언젠데 수십 년이 넘었는데 해마다 무슨 공무원, 회사 직원 뽑듯이 매년 수백 명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파 정권 시절조차 이게 성장을 했고 안타까운 게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는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개월 사이에 105명 급증 이런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파 정권 때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예요. 아니 여러분들 광주 사건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계속 유공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세금 다 어디서 나와요? 세금 누가 냅니까? 기업하고 국민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은요. 5.18 유공자의 각종 보훈 혜택입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 전부 면제, 중고대학교 학자금 지급, 장학금 지원, 그리고 취업 지원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요즘 취업하기 힘드시죠? 보훈처가 희망 직장에 대해서 취업 알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모든 유공자들이 해당되고요. 배우자 및 자기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35세 이하 자녀들 무려 3명까지 지원이 된답니다. 5.18 가산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1, 2점으로 수백 수천 명의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 시험에서 5.18 가산점을 10%씩 준다는 건 정말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쪽 계열 사람들이 공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쉽게 진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받으니까.
5.18 명단 공개를 왜 안 하겠습니까? 저런 거 받고 들어가가지고 합격해서 들어왔다고 당당하게 밝히기가 겁나고 캥기는 그러네. 인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권력 잡고 고위직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각종 기관장이나 이런 걸로. 뿐만 아닙니다. 늙어서도 골수까지 뽑아먹어요. 병원 전액 무료에 모든 가족들 병원비 50~60%씩 감면에 늙어서도 양로 지원, 요양원 비원, 심지어 묘지 안장 비용 및 부대 비용 일부까지. 국내 항공료 30%가 무려 할인이 되고 온갖 공공장소 무료에 개인 택시 같은 밥벌이 수단까지 우선 면허가 지급됩니다. 그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그리고 심지어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 도시가스까지 요금 할인, 각종 세금 감면,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여객선, 국내선, 항공기 등등 최저 30%에서 최고 무료, 수송시설 이용료 각종 감면 혜택.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6.25 참전용사, 베트남전 참전용사들도 과연 이런 혜택들 똑바로 제대로 누리고 계신가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젊은 피해자들은요, 과연 제대로 이런 혜택들, 직간접적인 사회적으로 다양한 혜택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좀 해보라고 했던 시민이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죄목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디 개인을 욕했습니까? 대상 특정은요, 이런 식으로 5.18 전체가 성역화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의조차 불가능하도록 입을 가로막는 세상. 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팩트들을 살펴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정말로 아무런 의문이 안 드세요? 이 5.18 사건이라는 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이동 중이던 24단 지휘부 차량 10수대를 탈취하고 방어하고 일반 시민들이 군 무전기를 탈취해가지고 사전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일반 시민들이 특정 포인트에 매복을 해가지고 차량을 탈취한다라는 과감한 생각을 하고 실제로 행동에까지 옮겨갖고 성공까지 시킨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탈취한 차량들을 나눠 타고 곧바로 방산업체 아세아 자동차 공장을 습격해가지고 차량을 징발하고 거기서 팀을 나눈 뒤에 4개의 장갑차 370대의 군용 차량 및 버스를 몰고 광활한 전라도 전역 17개의 시와 군에 분산되어 있던 38개의 무기고를 동시다발적으로 습격해가지고 당일치기 몇 시간 만에 작전을 완료한다? 야. 이거는 우리나라 특수부대도 그래. 연습 몇 번 안 하고 갑자기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할 진짜로. 특수부대도 어려워. 여러분들 이게 일반 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야, 진짜로? 이거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전개 과정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 일반 시민이 매복 작전을 세우고 방산업체를 털어가지고 거기서도 자동차를 확보할 생각을 하고 그 자동차로 숨겨진 무기고 수십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털어가지고 무장하자는 생각을 하고 무기들을 탈취한 후 약속된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집결하고 거기에서 무기를 또 재분배하고 무기의 사용법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교육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 과연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주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980년대 당시에는 아직 한국에 자동차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지금과는 달리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절대 많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완벽하게 지형각지를 숙지해가지고 전라도의 그 광활한 지역 요소로 신속하게 분산돼갖고 작전을 펼치고 38곳의 무기고를 털고 재집결까지 해갖고 무기를 재분배까지 한다? 그리고 그 다양한 무기들을 전부 다 숙지해가지고 사용법까지 시민들한테 알린다? 특히 1, 20대 학생 동생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모든 사실들을 갑자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절대로 5.18 광주 사건의 전모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영화 같은 데서 본 것처럼 아따 우들은 평화롭게 태극기 휘날리면서 시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군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대열을 맞추고는 일제히
총을 쐈단께요. 이런 그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절대 아니라고. 예. 영화와 선전 매체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위조고 거짓 묘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 뭐 한국당도 그렇고 5.18 제조사다 진상규명을 한다 만다 논란 중이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이상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되게 이상해요. 한국당의 추천 인재는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규명을 한다면서 사람은 가려서 받겠다고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저짝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규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 수사관, 의원들, 이런 사람은 가려서 받겠다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아까 5.18 유공자들이 얼마나 막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보셨죠? 근데 나라 지킨 대가로 참전 용사들은 뭐 한 달에 뭐 13만 원을 받고 지금 뭐 이러고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은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폐지와 노쇠 그릇을 주우러 다니십니다. 이 반짝거리는 훈장이 있지만 아무 의미도 없어요. 평생 동안 북한과 공산당과 그리고 산업화 시절 가난과 싸웠던 분들이 산업화라는 나무를 심고 키워낸 분들이 정작 열매는 하나도 못 따먹고 아직까지도 가난과 싸우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삶은 평생이 전쟁터였고 지금도 바로 그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폐지 수입하는 80대 6.25 참전 유공자의 한숨 보세요, 여러분들. 6.25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은 폐지를 줍고 다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깨어있는 시민이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분들이 지키고 만들어 오신 산업화의 번영, 자유대한민국 속에서 중고등학교를 편안하게 다니시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대학교도 가고 하는 게 실제로는 그게 거대한 하나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뭔가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